안녕하세요. 하나다이아몬드 이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하실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하시는데요. 어떤 의미로 구입하는 것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더라고요. 지인분들께 물어봤더니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이다, 또는 비상금이다 등등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예물로 사용하는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정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반지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인 선사시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때는 주술용으로 사용이 되다가 로마인이 처음 반지를 결혼의 예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네. 로마인들에게 다이아몬드는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다이아몬드는 신의 눈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어원 역시 정복할 수 없다는 그리스어인 아다마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보석으로 사용된 것은 헝가리 여왕의 왕관에 부착이 되면서부터인데요. 이후 15세기부터 프랑스와 영국의 왕실이 보석으로 사용할 다이아몬드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왕의 보석이 되었어요. 실제로 결혼식에 처음 사용을 한 사례는 1477년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대공이 자신의 신부 메리에게 청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렇군요. 왕실로부터 다이아몬드가 사용되기 시작했네요. 네. 그럼 언제부터 대중화가 되었을까요? 대중화가 되기까지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광산의 추가 발견으로 가격이 저렴해지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또한 상승하게 되면서부터고요. 둘째는 1940년부터 시작된 드비어스라는 다이아몬드 회사의 대대적인 마케팅 광고인데요. 이때부터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문구를 고안해냈고 그 후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의 결혼 반지가 단순히 특정 기업의 홍보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셋째가 시대의 니즈, 즉 유인 구조를 반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가 유행한 원인은 미국 법원의 판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30, 40년대까지 미국의 결혼은 자신이 성장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해당 지역에서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파혼할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받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시대에 미국 법원의 판결이 이와 같은 법률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약혼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청혼할 때 높은 비용이 유발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요구함으로써 쉽게 청혼의 말을 내뱉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단순히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나 고가의 폐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함과 시대적인 유인 구조가 큰 역할을 했네요. 네. 그런데 왜 꼭 여성들이 다이아몬드이어만 했을까요? 네, 다이아몬드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뽀시라고 하는데 크기와 투명도, 색, 그리고 커팅 각기 다르기 때문에 청혼하는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능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는 적으면 적은 대로 표현하는 데에도 이보다 또 어떤 효과적인 게 있을까 또 싶네요. 생각해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떤 가시성, 경제성, 그리고 상대방의 진심 등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네요. 네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그런 어떤 상품들이 결국은 변하기 마련이죠. 다이아몬드 이 반짝인 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신뢰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결혼 예물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보석에 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청 원하신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네.